반갑습니다. 샤론노즈 마스터 강전원 인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업을 열심히 하던 중 본의 아니게 제 의도와는 상관없었겠죠. 악성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아서 이제 항암 치료를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5차 항암 치료가 끝났고요. 이제 11월 22일이 되면 6차 항암 치료로 일단 일단락 됩니다. 그리고 경과에 따라서 2년 연장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경과가 좋으면 거기에서 이제 관리 쪽으로 가는데요. 오늘 제가 맡은 거랑 비스무리한 이야기 같아서 이야기를 잠깐 서두에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터미를 왜 하나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하면서 애터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부재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사고라든지 일을 못할 사항들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일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애텀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 소득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저는 코로나가 올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제가 악성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의 일종의 한 암 종류를 진단받아서 이렇게 치료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가서 보면은 자기의 근무 그리고 병원비를 걱정하는 반면 진작에 오토 판매사가 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토 판매사의 그 가치라고 하는 그것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토 판매사라는 거 한 번에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오토 판매사를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전이라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유지 도전이라는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조직을 탄탄히 만들고 그 유지 도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을 기반으로 오토, 말 그대로 자동으로 되는 판매사를 만드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서로는 빼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자, 오토 판매사, 판매사의 길이라고 보이시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매사, 유지도전 판매사, 그리고 오토 판매사를 달성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파트너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스폰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된 준비가 돼 있다면 내 파트너들 또한도 나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럼 판매사의 길에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자,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걸까? 두 번째,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걸까? 세 번째, 판매사 도전 전과 도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마지막 네 번째, 과연 내가 마무리한 판매사가 실패한 도전 판매사인가? 성공한 도전 판매사인가의 어떠한 잣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사란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좌측에 250만, 우측에 250만, 그리고 내 아이디에 70만 PB가 있어서 만들어진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근데 여기 PPT에 보면 내 아이디는 30만이고 그리고 내 좌측과 우측에는 250, 210인데 이걸로 어떻게 판매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내 판매사 유지 혹은 도전할 때는요. 나에게 주문한 PV를
내 작은 쪽으로 인정해줘요.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처음 도전할 때만 내 아이디에 찍는 것을 내 소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판매사 때마다 내 아이디에다 찍는 것을 내 소실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판매사가 끝이 아니라 팀장, 국장, 본부장을 가야 되는데요. 이제 판매사는 특약점이라는 조건으로 나중에 내가 7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내 아이디에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내가 팀장, 즉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은 150대 150 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대리점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때는 내 아이디가 150만 PB이거나 전월 소실적이 300만 PB일 경우 이게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내 아이디에다 처음부터 주문하지 말고 처음에 판매사 갈 때 이렇게 내 아이디에다 40만 PB를 주문해서 한번 판매사가 되고 우리가 일부러를 맞추지 말고 유지도전 판매사를 할 때마다 마지막 날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의 아이디에다 이렇게 응용하라고 제가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셨다가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파트너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디에 30만이었는데 여기다 40만을 주문하면 요 40만이 실질적인 매출로는 내 파트너에게 가지는 않지만 이게 가상으로 잡혀서 나의 첫 직급인 판매사로 이렇게 250대 250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판매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도전과 베팅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베팅이라는 것은 포인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베팅이 아닙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포인트를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제 파트너들에게 항상 이야기할 때 도전과 베팅의 차이는 도전은 내가 목표를 잡고 내 하위에 있는 나의 소비자 집단, 내 파트너들과 일정과 계획을 잡고 내가 하겠다라는 자세로 임하는 게 도전이고요. 베팅이라는 것은 내 조직도 없고 내 파트너들도 없고 그리고 내가 단순히 어떠한 직급 달성,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베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팅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20만 피만 주문해도 내가 하기 싫거나 아니면 팀워크가 안 됐을 때 하면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베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만 PB가 됐던 300만 PB가 됐던 내 팀원들과 소통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매사는 왜 갈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돈을 벌려고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직급을 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명분. 우리가 그냥 애터미를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제품을 사달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만날 때 사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애터미의 첫 직급을 도전할 거야? 내가 판매사를 도전할 거야? 판매사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누군가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요. 누군가 나에게 응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하위 조직과 내 하위 파트너들에게 보이시죠? 물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목표가 없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위 스폰서 혹은 나의 직대 스폰서가 판매사 혹은 팀장 혹은 국장이라는 그런 목표를 잡으면 이 팀원들이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나 또한도 내가 판매사를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폰서는 일단 보류하시고 내 하위에 올라온 포인트와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포인트로 인하여서 내가 보너스도 받고 그 추가적으로 PV를 더 극대화해서 밑에 생장점 내지는 드라이빙 뎁스, 밑불을 지를 수가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급 유지도전과 도전을 할 때 이렇게 조직을 한 번 더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도전이나 유지하면 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해본 결과 직급은 유지 도전을 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유지 도전을 안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후원 수당이라는 수당도 있지만 우리가 더 큰 수당과 그리고 내 어떤 팀원들의 목표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모범적으로 직급에 대한 목표를 잡고 그것을 배팅이 아닌 도전을 통해서 진행할 때 여러분들 산하에서도 나와 같은 그런 복제하는 파트너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판매사 도전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유계희 본부장님인가? 성함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시길 판매사는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는 게 좋다, 나중에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은요,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도전을 할 때, 도전과 맞춰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기존에 제품을 전달했던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제품이 나갔던 그런 시간들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첫 직급을 도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어서 좀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나의 계보도와 그리고 내 상태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스폰서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를 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끔 일을 하다 보면은 판매사 도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조직에 와해 내지는 다툼의 여지가 됐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사의 어떠한 첫 직급 혹은 도전을 할 때는 항상 스폰서와의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길을 안내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본인이 판매사 도전을 하려고 했을 때 스폰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항에 따라서는 다음으로 미루거나 미리 땡겨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했던 일정과 틀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스폰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드리면 이익을 드렸지 피해는 결코 드리지 않는다는 거. 이 점 잊지 마시고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일정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기 3개월이 지난 후 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왜 이렇게 초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도전을 하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는 애터미를 알아가는 달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확신의 달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신의 크기입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얼마만큼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신지요? 사실 이 확신이 안 선 상태에서 판매사를 도전하게 되면은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매출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에게 자괴감이라는 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초기 3개월을 통해서 회사를 알고 그 다음 회사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애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애텀에 대한 확신을 얻었을 때 그때 도전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판매사 도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마구잡이로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명단을 작성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제품을 전달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계보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수당을 넣어줄지,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자꾸만 누락되는 그런 은둔 혹은 묵은 소비자 내지는 부업자들을 좀 시각화하여서 명단과 계보도를 통해서 수당을 어떻게 넣어줘야 될지, 그리고 제품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사 달성을 보다는 협력자를 발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판매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아는 사람들 수당 넣어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내가 판매사를 할 때마다 나의 진성사업자 한 명씩을 발굴해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판매사 도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다시 판매사를 유지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유지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유지 도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 분기 여지껏 한 번도 판매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했던 건 뭐냐면 판매사를 할 때 수당을 많이 여러 사람에게 넣어주기보다는 내가 집중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유지 도전할 때는 혹은 도전할 때는 내가 나와 함께 할 그 협력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사를 할 때 정말 왜 내가 판매사를 가야 되는지 명분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판매사를 가는데요. 저는 3가지 경우에 판매사를 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스폰서에게 좋은 프로젝트가 와서 같이 힘을 합칠 기회가 있을 때. 사실 이 프로젝트라는 기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왔을 때는 어차피 가야 될 판매사기 때문에 스폰서님들과 함께 힘을 합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 대량 주문이 들어왔을 때, 추석 전이나 설날 전 혹은 단체 선물이 들어오거나 혹은 누군가 주문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리고 세 번째, 내 좌측과 우측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력자가 나올 것 같을 때 그때 판매사를 도전할 계획을 세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단을 보며 계보도를 보며 명단을 적고 명단을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품 전달을 할지, 그리고 계보도를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집중을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각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명단과 계보도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그 명단을 매번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단을 그리다 보면은 내가 누락됐던 부분 내지는 앞으로 내가 어디가 구멍인지, 그리고 어디를 발전시키면 다음 직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도와 명단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판매사를 가기 전에 그 1일부터 15일까지 그 짧은 시간에 제품 전달하고 연락하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판매사 가기 한 달 전에 명단을 뽑아놓고 미리 카드 승인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제품 주문 예약 받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해봤더니 예약 받으면 나중에 가면 주문할 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카드 승인을 따놓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미리 카드 승인을 따놓는다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판매사 가기 전에 내가 첫 직급을 도전한다, 나 도와줘 이러지 마시고 한 달 전, 3달 전부터 판매사 계획이 있으면 매일 10명씩에게 전화를 해서 신뢰 쌓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놈이 연락을 통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고 나 또한도 싫은 것처럼 내가 미리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판매사가
끝난 다음에 이거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제품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판매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감사 인사 전하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후속 관리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자, 내가 판매사 갈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가 판매사를 끝났다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제품 주문한 것 중에서 조금 아직 제품 전달이 덜 된 거나 혹은 여유가 있는 제품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커피 쿠폰 같은 경우 가장 좋은 것은요.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별표 10개, 20개, 300개 들어가는 겁니다. 수당 받은 소비자를 스폰서와 제발 좀 연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고 살고 힘들게 판매사를 가서 매출을 올렸는데 왜 그 중요한 소비자들을 스폰서와 연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판매사 직급의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정 가장 중요한 것은 수당받은 소비자를 스폰서와 연결한다예요. 자, 대놓고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대놓고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이번에 판매사 도전할 건데 너 수당 들어갈 거야. 근데 너 제품 주문 안 해도 돼. 단 조건이 있어. 너 수당 받는 조건이 우리 스폰서랑 만나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야, 수당 들어갈 거니까 그 돈만큼만 물건 사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 에스쿨 수강생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스폰서 입장에서 여러분들 파트너에게도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꼭 잊지 않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품을 주문한 사람, 그 사람들을 수당을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주문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품의 애용 유무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가짓수가 아니라 만족도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가짓수가 아니라 만족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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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만 높으면 가짓수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여러 가지 제품을 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 제품에 매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애용자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죠. 네 번째 소개받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소개받기 위해서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만족하지 않은 소비자는 절대 소개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소개를 안 해주는 사람은 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매사 도전할 때 제품을 많이 전달했으면 그분들이 제품을 소개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품을 쓰는 것을 한번 체크해보고 만족도가 어떤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죠? 도전 판매사, 유지 판매사, 오토 판매사라고. 자, 우리가 판매사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요, 거기에서 손을 놔버려요. 아, 내가 할 거 다 했구나. 내가 그렇게 원하던 판매사가 됐네?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나의 파트너가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나의 오토 판매사라고 두고 일하니까 일의 방향성을 자꾸만 헤매는 거예요. 좀만 되면 놔버리다 보니 무너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오토 판매사라는 건 내 자측과 우측에 오토 판매사를 거느린 오토 판매사가 진정한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내 일은 내가 도전 판매사를 하고 유지 도전 판매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끝이 아니라 내 파트너가 나와 같이 복제를 통해서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일이 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공한 판매사는 뭘까요? 이거예요. 아, 가길 잘했다. 직급도 달성했고 보너스도 받고 팀의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성 사업자가 한 명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전과 유지 도전을 통할 때마다 한 명의 사업자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20번 정도만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칫과 우측에 어마어마한 조력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나를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성 있게 움직였는지. 자, 내가 판매사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발빠르게 사람도 만나고 미팅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명분입니다. 우리 지금 PPO 나왔죠? 여러분 PPO의 장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좋은 거 보여줄게 라는 그런 명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나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나의 스케치북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PPO만 보더라도 그런 명분이 생기는데 이 판매사를 하는 동안에 정말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회원 수가 증가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하위에 사람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회원 등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회원 등록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 의미 없는 것도 안 하면 더 의미가 없는 일들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회원 등록이라는 걸 목표로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고 그 누군가를 등록하다 보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회원이 증가되는 게 성공적인 판매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네 번째, 스폰서와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일을 할 때 보면은 스폰서랑 통화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 파트너들도 보면은 가장 전화가 많이 올 때가 유지 도전할 때, 그리고 도전할 때, 그리고 유지할 때가 가장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사라는 유지와 판매사라는 유지 도전, 그리고 판매사라는 도전을 할 때 비로소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네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매사를 도전하거나 유지 도전을 끝냈을 때 과연 나는 잘했나? 과연 나 활동성 있게 움직였나? 회원 수는 좀 늘어났나? 스폰서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했나? 아까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수당 받은 사람들에게 물건 사달라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죠? 우리 스폰서 한 번만 만나줘. 이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판매사 달성할 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야, 너 수당 나왔으니까 우리 스폰서가 포인트 넣어준 거야. 야, 너 우리 스폰서가 너 수당 넣어준 거야. 스폰서를 프로모션 해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 일할 때 뭐라고 가서 일하죠? 야, 우리 스폰서는 뒤지게 나 안 도와줘. 그리고서 스폰서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박살 나는 거죠, 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게 수당에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우리 스폰서가 너한테 포인트 넣어주라고 했어. 그러니까 고마운 분이니까 한번 만나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 사람이 스폰서를 만날 때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반대로 실패한 판매사는 뭘까요? 물건만 쌓아놓는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판매사가 그럴 거면 왜 갔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판매를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재고가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은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주던지 팔던지. 주던지 팔던지. 내가 누군가한테 주던지 팔던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라카에 들어가는 순간 걔네들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품을 누군가한테 주면은 그 사람들이 써보고 재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소개를 시켜줄 수 있고요. 누군가한테 팔게 되면은 나의 활동비를 쓸 수 있고요. 내가 그 다음 지급할 수 있는 경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라카에만 넣어놓는다. 그럼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쌓아놓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주던지 팔던지 둘 중에 하나 한다. 그런데 나는 무조건 팔 거다. 그런데 내가 부득이하게 못 팔 것 같으면 줘버린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원이 늘지 않는다.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계보도가 이렇게 있어요. 계보도가 있으면 계보도 파트너들 거 이렇게 들어와서 봐요. 유지를 했다고 해도 도전을 했다고 해도 계보도를 들어가면 에이전트 된데 또 에이전트 30만, 60만, 90만, 120만, 150만 제가 어떤 파트너는 판매사를 유지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 270만인가 아이디어가 찍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요. 한 테이프를 쉬고 회원을 늘린 다음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사업자를 찾는 일이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코 사업자가 하늘에서 비가 오고 하늘에서 눈이 오듯이 순간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회원이 되고요. 그분들이 제품을 쓰고 애텀이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혹은 그 각자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인해서 애터미를 알아볼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회원이 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좀 뭔가 잘못했네 라고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는 사람들 수당 챙겨준다. 제발 여러분들이 힘들게 판매사 도전하시고 유지도전 판매사 할 때 아는 사람 수당 챙겨주지 마세요. 차라리 그 사람 수당 챙겨줄 것 같으면 현찰 6만 원을 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내 좌측에 30만, 우측에 30만, 그리고 내 아이디에 30만, 90만 PB를 해야지만 한 번 수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90만 PB.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90만 PB라고 했을 때 곱하기 3을 했을 때 270만 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6만 원 수당 받는 거예요. 왜 그런 무의미한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가 수당을 넣어주는 것은 애터미를 알아보려는 사람 내지는 애터미에 궁금한 사람에게 이렇게 포인트가 발생됐을 때 수당이 들어가는 거니까 너도 알아봐 라는 어떠한 거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지 내 아는 사람 수당 챙겨주는 일 그만 좀 하시라는 겁니다. 제 파트너 중에 한 분도 자기 아들과 본인 남편의 수당을 챙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사업 잘 될까요? 죄송합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사업은요. 모르는 사람을 챙겨줄 때 내 사업에 대한 빚이 더 나고요. 그 빚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아는 사람은 나 성공한 다음에 챙겨주세요. 네 번째, 판매사가 끝났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판매사를 왜 갔는지 모르겠대. 본인이 판매사를 마감을 했는데 판매사를 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바로 누군가의 등에 떠밀려서 판매사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야 되는 명분이 맞게 되어 있는지, 회원 수는 늘었는지, 수당받은 사람을 스폰서와 연결을 했는지, 그리고 애용자는 만들었는지, 내 회원들은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많은 성공학자들이 이런 얘기하죠. 실패자는 변명과 핑계를 찾지만 성공자는 방법과 방향을 찾는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을 수 있겠죠. 강국장은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힘든 거 모르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 스폰서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여러분들 또한도 처음에 판매사에서 내 밑에 조직이 없던 그 사람들을 이끌고
또 이끌어왔고 또 여러분들 또한도 그런 파트너들을 또 이끄는 그런 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 입에서는 변명이 아닌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회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제발 지랄 발광을 해서도 성공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우리 회장님 제가 얼마 전에 본사를 갔는데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보다 시스템을 안정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까?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제품을 일할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임원을 준비하는 그 임원 연수생들, 애터미 임원 연수생들과 애터미 사업자들 몇 명이 뽑혀서 그런 어떤 토론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제가 뭐냐면 인터넷 재판매, 그 다음에 어떠한 품절 이슈,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부재들에 대해서 회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 박한기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회장님이 노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사에 갔는데 회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전원 국장, 리더스 갔어? 라고 하니까 제가 아직 리더스는 너무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보라고. 개 지랄 발광을 해서라도 성공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너가 성공하면 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판매사와 부전 유지 판매사 그리고 오토 판매사를 할 때 첫 번째 포커스는 나의 오토 판매사가 아니라 내 좌측과 내 우측에 내 파트너로 오토 판매사를 만든다는 그 일념으로 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판매사를 유지 도전하거나 도전할 때 잊지 말으셔야 될 거. 판매사 유지 도전과 도전은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다. 그런데 하면 어떨까요? 더 힘들어요. 판매사 유지를 하거나 판매사 도전하면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변합니다. 여러분의 마인드가 변하고요. 여러분의 조직이 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팀의 분위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리더란 그런 위기에서 용기를 내서 끊임없이 도전할 때 비로소 나와 같은 그런 또 다른 리더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오늘 강의 조금 오버됐지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